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인 유재광입니다. 좋은 책은 처음 읽을 때는 새 친구를 얻은 것 같고, 읽은 책을 다시 읽을 때는 옛 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 같다. 18세기 영국의 작가, 시인 올리버 골드 스미스가 한 말인데요. 골드 스미스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 책을 통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작업,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와 의지가 되는 일. 오늘 호남인에서 만나볼 주인공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고향이 신안이신데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한 번도 육지로 나가보신 적이 없는 건가요, 정말로?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신이면은 사면이 바다요, 섬들을 이루어졌어요. 목표로 한번 가려면 목선이라고 나무로 된 배를 타고 3-4시간 동안 이렇게 가야 하는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뭐 장 보러 나가고 뭐 그런 거리가 아니었던. 네, 그렇죠. 그럼 중학교 때까지는 진짜 섬 안에서만 사신 거예요? 섬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 노래 가사에 나옵니다만은 바다가 육지라면 조미미 씨. 네. 아주 그 가슴앓이를 앓고 그 사춘기까지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엄청 책 읽는 걸 좋아하셨다고 들었는데 밖에 못 나가고 그러면 책 같은 건 어떻게 구하나요, 섬에서? 그 선생님이 주신 여러 가지 책들하고 또 주위에 아저씨들이 봤던 그런 뭐 소설책, 잡지, 그다음에 공자, 맹자 책 있지 않습니까? 있는 책은 손에 닿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하여간 읽고 거기서 애우고 그 상상하면서 꿈을 키워왔죠. 그래서 아마 제가 출판사 이 회사를 차릴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합니다. 하여간 주변에 있는 거는 뭐든 다 읽으셨네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세상과 유일하게 통할 수 있는 방법은 책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아, 세상과 통할 수 있는 창이 책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호남인 지금부터 인생 키워드를 통해 우리 회장님 인생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출문대빈, 어떤 뜻일까요?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큰 손님 대하듯이 애를 다하고 정성을 다해라. 그런 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 예, 그렇죠.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대문을 나가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깨우쳐주고 나를 일깨워주는 형제요, 뭐 스승님이요, 그다음에 나의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뭐 문구나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인자무적이다. 어질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적이 없다 하는 우리 공자님 말씀을 저는 아주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세태가 뭐 이렇게 어질고 베풀고 그러면은 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한다고 약간 호구 뭐 이렇게 비슷하게 보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요. 내가 귀하듯 상대방을 귀한 존재로 존중하고 배려해 주면 반드시 상대방도 나를처럼 귀하게 대해 줍니다. 그게 동서고금을 하고 변치 않는 가치관입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재경 신안군 향후회 제19대 향후회장을 역임하셨다고 들었는데 신안군 향후회 자랑 좀 해주시죠. 신안군 향후회는 단결된 조직 중에 세 군데를 꼽습니다.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고려대 동문회하고 해병대 전후회, 그다음에 호남 향후회. 이 호남 향후회 중에 재경 신안군 향후회를 가장 단결된 향후회 으뜸이 아닌가 이렇게 전부 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향후회 활동이라는 게 뭐 금전 들어가는 거는 둘째치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거 하면 뭐가 좋은 건가요, 그런데? 향후회를 이렇게 참석하다 보면 고향에서 이소해서
여기 타지에서 자리 잡기까지 네. 엄청나게 자기 가슴에는 말 못할 응원애들이 많습니다. 예, 이렇게 한 자리에서 모여서 네. 그 응원해진 마음을 서로 풀고 야 이게 옛날에는 어떠냐고 옛날도 회상도 하고 네. 산업 현장에 갔을 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했을 때 그게 정말로 보람되고 흐뭇하지요. 예. 첫 번째 키워드로 출문 여견 대빈을 꼽아주셨는데 이게 호남 향후에 열심히 하시는 거랑 연결이 뭐 되는 건가요? 이게? 생각이 다른 분, 네. 자기 그 개성이 강하신 분 이런 분들을 같이 우리가 존중해주고 네. 이렇게 한마당으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같이 즐겁게 인생을 살아갑시다 하는 그 화의부동이 있지 않습니까? 화합을 하되 편을 들지 않고 좋은 사람을 대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화로운 그런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영원한 학생을 꼽아주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 저는 그 일일 삼성이라고 하루에 세 가지 이상을 이렇게 늘 성찰하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이게 논어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그다음에 만나는 사람과 믿음을 주었는가? 그다음에 배운 것을 실천했는가? 하루하루 그거 계속 따지고 있으면 피곤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네. 이게 그 습관화되면 네. 시간마다 잠깐씩이라도 내 자신을 반추해보는 그런 여유가 생기고 늘 배우는 이제 학생의 견지를 유지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저 종신 학생이라고 생각만 해도 약간 피곤해지는데요. 그거. 늘 배우면서 죽을 때까지 배우는 학생이 아니겠습니까? 교육 사업은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그게 1990년도에 이제 공인 감정사란 시험이 이렇게 원서 접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마침 그 원서 접수하는 장소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접수를 하러 가신 건 아니고? 예. 아, 네. 아니, 근데 한 100m 이상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여쭤봤죠. 이게 무슨 줄을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공인 자격 시험을 취득하려고 이렇게 원서 접수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 깨달은 게 크게 와 있었습니다. 아, 앞으로는 이 전문직 종사자와 엔지니어들이 대접받고 각광받는 그런 시대로 이제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험에 준비하는 수험서 이거 출간을 이제 그때부터 내가 생각을 했죠. 회장님 그런데 보통 뭔가가 엄청 뭐 유망하거나 뭐 저기 비전이 있다 그러면 그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 하려는 사람한테 책 만들어서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 이제 그게 저도 공부를 좋아하니까 공부하다 보면 그 이해가 쏙쏙 들어오는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이거구나. 그다음에 이제 책을 보더라도 이해가 정리가 안 되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수험생들에게 편하고 간단하게 이해 중심으로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교육 출판을 이제 뛰어들게 되겠죠. 뭐 생각대로 잘 되셨나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그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등록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1997년도 11월 달에 IMF라고 국가 부도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아니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이제 인쇄, 종이, 뭐 시스템 모든 게 3배, 4배 물가가 뛰기 시작하고 그것도 현금이 아니면 조달하기 어려운 그런 비상사태까지 첫 출발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이거 출판사를 차리는데 뭐 가진 거를 다 털어 넣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뭐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어떻게 그럼 버티신 거예요? 비용은 올라가고 들어오는 건 없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IMF 돼가지고 실직하고 이직하고 그다음에 직업 관계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직업 훈련, 직업 인증 이런 교육기관을 그 활동을 지원하느라고 전부 다 난리였죠. 그때 이제 뭐냐면 직업 교육을 향상시키는 전문 자격 제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수험서 출판사다 보니까 첫
이래로 베스트셀러 할 수 있는 수험서를 계속 만들어냈죠. 그때 보면은 이제 물류관리사, 뭐 네. 유통관리사, 뭐 직업상담사, 폐기물 처리기사, 수질환경기사 등 아주 그 전문직 종사자의 그 시험들이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뭐 사자 들어가는 거 관련한 수험서는 다 내신 거예요? 예. 저희가 뭐 네. 가장 한 2,500여 종의 뭐 책을 출간하고 가장 많은 책을 출간하고 있는 종합 출판 회사이기도 합니다. 뭐 말 그대로 세옹지마가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예. 여기 시대교육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CEO 인사말을 잠깐 보고 나왔는데 거기 되게 눈에 띄는 게 있던데 성실과 무식으로 달려왔다 뭐 이렇게 써놨던데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요? 성실은 알겠는데 무식은 뭔가요? 지성무식입니다. 예, 지성무식. 예. 네. 지극한 정성은 네. 쉼 없이 무식, 휴식이 없이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뜻하는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 그 무식이 무식하다 할 때. 예. 휴식이 없다, 쉼이 없다 그런 뜻이겠죠. 예. 지금 창립 27주년인 거잖아요. 이제 IMF 직전에 하셨으면은 뭐 출간하는 책 종류가 2,500종이 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전부 다 자기 자식 같을 텐데 책이 그 중에서도 제일 애착이 가거나 뭐 공을 들인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꼽는 게 이제 저희가 보면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떤 개인 사정으로 그 정기적으로 진학을 못하고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검정고시라 하는데 그 검정고시를 제가 출간을 했습니다. 그걸 으뜸으로 치고 있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치신 분한테 우리가 다시 한번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제도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죠. 검정고시 이거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뭐 못 배운 한 평생의 한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네요. 회장님이 그 책을 통해서. 예, 그렇죠. 제 고향에서도 보면 제가 태어난 곳이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면이 바다고 정말로 뭐 오지 중에 오지이기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왜 그러냐면 사정상 학교를 못 다니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배움의 서름이 엄청나게 큰 회한으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못 배운 한이요. 제가 그런 마음을 봤을 때 이분들한테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검정고시라든지 도각사 이 전 과정을 출간해서 이렇게 서비스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렇게 뭐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뭐 야간학교, 또 주부학교, 뭐 요즘 뭐 공민학교라 해가지고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잃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뭐 제가 오프닝에서 뭐 책이 친구도 되고 뭐 위로도 되고 위안도 되고 희망과 의지도 된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분들한테는?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야학이라든지 주부학교 이제 70, 80 되신 그 할머니, 할아버님이 이 졸업장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은 글자 하나 자기 이름 쓰는 게 정말로 세상에 어떤 기쁨보다 가장 기쁘다 할 때 가슴이 정말로 저도 울컥해 옵니다. 평생을 자기 손으로 자기 이름을 못 쓴다는 것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는 그만큼 소중한 거고 책은 정말로 그 한 인생을 또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정말로 그 사다리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죠. 내가. 두 번째 키워드로 영원한 학생을 꼽아 주셨는데 이 땅에 저기 취준생들, 청춘들의 한 말씀 해주시죠. 배움에는 늘 자기 몸을 가꾸듯이 우리가 몸이 비대해지면 늘 그 먹는 것부터 운동하는 것을 게으르지 않고 단계적으로 계속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배우는 정신을 견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만든 직종이 있어요.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계속 꾸준하게 노크하고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남들도 좋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경쟁률이 세지고.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닌가요? 자기가 그걸 네. 좋아하고 2단계, 3단계만 깊이 들어가면 앞서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우물을 파더라도 남들보다 한 삽이라도 더 파라. 뭐 그 한 네, 삽에서 네. 결정이 난다 그런 말씀인 것 네, 같네요. 네, 네, 네. 세 번째 인생 키워드는 존중과 배려를 꼽아주셨는데 사단법인 상호 존중과 배려 운동본부 부총재를 맡고 계신다는데 이건 어떤 단체인가요? 이 운동은 네. 그 군대에서 군대에서요?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군 장병이 자살하고 그 사회 이슈가 돼가지고 네. 엄청난 그 슬픔이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육군 단장을 하신 정두군 장군님께서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자식과 같은 장병들을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으로 보면 되겠느냐 해서 상호 존중과 배려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네. 백범 기념관에서 네. 사회로 나오셔가지고 출범식을 가졌지요. 이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네. 존귀하고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서 네. 다음 세대까지 아름다운 동행이 되게끔 이 운동을 펼쳐야 한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 휴면 운동으로 이렇게 사회 운동을 한번 전환해야 한다. 그런 단체입니다. 예. 단도직입적으로 존중, 배려 이거 남을 향한 건데 이걸 하면은 나한테 좋은 점은 뭐가 있는 건가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주면 네.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역설을 하면 제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고 그다음에 아껴주고 이러면 그 상대방도 저하고 무슨 악연을 이렇게 맺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 사람이 나를 그 존중해 주고 배려해 주구나. 네. 그럼 저한테도 그건 똑같이 존중해 주고 배려해 주거든요. 그런 아주 간단하고 쉬운 얘기입니다. 쉬운 운동이고요. 네. 남과 더불어 살려면 어떻게 하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돼야만이 다음 세대에도 행복한 세상이 열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뭐 나 혼자 살기도 퍽퍽한데 남까지 배려하면서 뭐 어떻게 사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위에 보시면 네. 배려하고 봉사하신 분들은 물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부족하지만 네. 그 부족함 속에도 조금이라도 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을 보면 이게 진정한 우리가 인간으로 휴면 세상으로 가는 사랑으로 가는 그런 세상이구나. 그분들에서 우리가 모델을 찾아야 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은 어디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걸까요? 뭐 넉넉한 것도 아닌데 남한테 뭐 배려하고 베풀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보면 즉인지심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남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가 마음이 탁 다가가서 해주고 싶은 마음, 애틋한 마음. 그다음에 남이 잘 되면 나도 덩달아서 칭찬을 하고 싶고 기쁘는 마음. 네. 이런 것이 우리 동시대에 같이 살면서 동고동락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겠지요. 이거 좀 약간 무식해 보이는 질문이긴 한데 상호 존중, 배려를 하면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거나 남에게 귀하게 대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상대방이 나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해줍니다. 모든 일들이 갈등 없이 순수하게 다 풀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해서 따뜻한 동행을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해 줄 수 있죠. 제가 나온 고등학교 교훈이 욕위 대자 당위 인력해서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뭐 그런 거였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때 교훈이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예. 그런 취지로 이제 쭉 운동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네. 뭐 군부대나 낙도 어린이들에게 책 기증 봉사 활동 많이 하고 계시다고요. 군 장병 여러분들은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병영 의무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사회로 나와는 성공적인 노동업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거고요. 네. 국방부에서 네. 1인 1자격 제도를 이제 시행을 했어요. 네. 그때. 그래서 이때 이제 국군 우리 장병들에게 지금 뭔가 도움이 되었겠다. 그래서 꾸준하게 네. 도서를 기증하고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오지 낙도에서
자고나란 출신이기 때문에 낙동에 자란 우리 어린이들, 네. 도서관, 그다음에 책, 또 이제 그 교도소, 교화소에 있는 이런 분들한테도 저희가 무료로 네. 동영상 교재나 기증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보람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꿈을 그렇게 갖고 있는 분들, 또 꿈을 향해서 계속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출판 교육 시장을 하고 있는 네.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또 의무고 그게 사명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뭐 역시 본인의 가장 큰 정체성은 출판인 책쟁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예, 맞습니다. 예. 저는 뭐 책하고는 네. 어렸을 때부터 책을 통해서 상상했고 세상을 책을 통해서 꿈꿔왔기 때문에 네. 그게 책은 저에게 있어서는 제2의 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책이 제2의 자신이다. 그럼 책 없는 거는 상상도 못 하시겠네요. 이 책을 읽다 보면 네. 종이 한 장 한 장 사이에 수많은 세상이 펼쳐지고 새로운 미래가 거기에 펼쳐집니다. 이걸 통해서 본인이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고 또 자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보다 나은 사람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한 장 한 장 사이에 미래가 어마어마한 미래가 많이 펼쳐집니다. 정말 있나요, 책 사이에? 예, 있습니다. 예. 그런 게? 그걸 꼭 믿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가야겠다. 뭐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네. 인, 음, 사랑을 실천하라. 내가 가슴에 찡하고 와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네. 내가 또 좋아하는 것, 그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행복한 것, 이런 것들을 내가 먼저 실천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또 나눠주고 또 같이 하는 것, 인문학의 네. 근본으로 들어가야만이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한 쪽으로 또 행복한 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얘기한 것처럼 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네. 내 자신을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내가 느꼈던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계속 릴레이 됐을 때 우리 사회가 한 사람 두 사람 따뜻한 그런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책을 읽는 거다. 책도 마음도 나누는 게 중요한 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네. 앞으로도 좋은 일 더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글씨를 쓸 때 또 그림을 그릴 때 화선지기를 떠오르는 것처럼 저에게 고향 호남은 큰 화선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쓸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상상하고 그래서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펼쳐줄 수도 있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열렬히 응원해주는 호남은 큰 화선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호남이는 박영일 회장과 함께 책과 삶 얘기해봤습니다. 봄입니다. 자녀나 연인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번 주말엔 가까운 서점에 들러 책도 보고 서로 골라주기도 하고 선물도 하고 책에 마음을 담아 전하고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주 호남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